일단 첫 번째, 마진 패딩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 자, 저는 일단 보통 여러분 요런 상단 이 로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클릭하면은 사이트 메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링크 태그로 이렇게 걸어주겠습니다. BMX 이렇게. 그 다음 div 안에다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중간중간에 요 바 같은 게 있죠? 요것도 같이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그 다음 중간에 여기, 그리고 여기 줄 정렬이, 자 일단 뭐 그냥 막 해볼게요. 여기 그 다음 마지막에도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마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 마크업 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같이 여러분이 딱 어떤 구조를 짰는데 막 태그가 여기저기 정렬이 잘 안된다 하시면 코드펜에 정렬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 클릭해보시면은 포맷 HTML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정렬을 해주시면 딱 깔끔하게 잘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한번 저 배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폰트 사이즈를 한 3rem 정도로 해볼게요. 3rem. 그 다음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으로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있죠? 데코레이션은 none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랑 꽤 비슷해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가운데로 갑니다. 물론 디스플레이가, 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얘를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했는데 안된다 하면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백그라운드 색깔 칠해보세요. 백그라운드 색깔. 그러면 왜 텍스트 얼라인 했는데 가운데로 안 가지? 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너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당연히 글자도 이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야지 한 줄을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뭔가 작업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하시면 무조건 백그라운드 색깔 칠해보세요.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iv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요것만 해줘도 가운데로 가는 이유는 백그라운드 컬러 또 칠해보면 알겠죠? 어차피 div는 디스플레이보다 자동적으로 블럭이니까 한 줄 다 차지하죠.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까지 하면은 얼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빼볼게요. 자, 이 정도면은 비슷하긴 한데 뭐가 아쉽냐면 이 중간중간 너무 사이가 붙어있죠. 이때 딱히 CSS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띄어쓰기입니다. 근데 띄어쓰기는 한 칸 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부터가 안 됩니다. 두 칸부터가. 아무리 많이 띄어봤자 한 칸밖에 안 띄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NB, SP 요걸 써주시면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끝. 비슷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답 예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각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CSS가 짧아서 좋아요. 근데 대신 뭐다? HTML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은 만약에 이제 이걸 외주가 들어왔다 해볼게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해서 외주 들어와서 만들어줬는데 이 사이 너무 좁은데요? 좀만 더 넓혀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몇 번 더 작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좀 더 해야겠죠. 늘려나가는 작업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정답 예시 2번처럼 width를 사용해서 각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죠. 아이템 사이의 너비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너비가 동일하게 해달래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 MB 스핀 다 빼고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아이템 사이죠?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짝대기를 저는 내부 안에 감싸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같은 결과물이라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뭐 A 태그 그냥 둘게요. A 태그는 그냥 두고 이제 div 텍스트 얼라인 센터 폰트 웨이트 볼드 한 다음 제가 밑에 있는 내부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 줄에 다 모이겠죠? 나머지는 더 글자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위드 값을 한 20픽셀? 이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사이사이가 내부로 지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픽셀씩은 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가 다 동일해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사이 좀 넓혀주세요 하면 딱 이 위드 값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알아서 다 늘어나고 조정이 되겠죠? 아까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각 아이템의 너비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이템 사이의 너비가 동일한 거지 각각 아이템의 크기가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당장 글씨가 길어지면은 얘가 좀 더 길죠. 이렇게. 얘는 좀 더 짧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번엔 너비가 다 동일할 수 있게끔 얘랑 저 스토어랑 커스터머랑 너비가 지금 동일하죠. 요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저 바 말고 반대로 글씨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를 내부 태그로 감싸볼게요. 근데 글씨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위드가 30이면 너무 작으니까 한 130 정도. 이렇게 하면 끝났죠. 130은 조금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한 100픽셀? 한 120, 110? 커스터머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 너비가 이제 동일해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자, 그 다음 예시 4번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 메뉴바도요, 단순히 DIV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뭐 브랜드 페이지나 아니면 비주얼 페이지나 그렇게 넘어가야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A 태그로 고치고 href 샵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A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A한테 이런 게 적동이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있는 A는 내부로 감싸주겠습니다. 내부 A. 그래서 부목격을 써줄게요. 내부 밑에 있는 A는 뭐다? 요렇게 되고, 또 div 밑에 있는 A는, 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죠? 데코레이션 넌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랑 여기가 겹치게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A한테 전체적으로 요거 세 가지는 주고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각각 더 꾸밀 수 있게끔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됐죠? 자, 내부 밑에 있는 A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 3. 자, 근데 요것도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시면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레드. 그럼 딱 보니까 나왔죠? A가 가지고 있는 이 너비가 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럽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볼게요. 분명 A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을 줬는데도 너비가 저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럼 내부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한테도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 줘보면 딱히 나오는 게 없죠. 그쵸? 제가 얘한테도 내부 그쵸? 맞죠? 자,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근데 이상하네요. 제가 내부, 죄송해요. 내부가 밑에 써있었구나. 이거 지우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어떤지 잘 되죠? 내부도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인라인 블럭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제대로 위치는 적용이 됐죠? 그쵸? 근데 제가 A한테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볼게요. 칠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늘어났죠? 근데 보통 우리 이런 로고 맨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면은 여기 클릭해도 링크로 넘어가나요? 여기 클릭해도? 이 아무런 여백, 아무것도 없는 이 여백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직접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막 이거 CSS 꾸민 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저는 이 내부 밑에 있는 A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안 하면 다시 줄어들겠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가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내부 밑에 있는 A가 아니라 내부 자체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왜 이게 가운데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A는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거든요. 인라인은 인라인 블럭이랑 똑같죠? 단 뭐다? 마진, 패딩, 위드, 하이트가 안 먹을 뿐이에요. 인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이 내부가 A를 뭘로 생각하냐면 글자로 생각합니다. 글자는 텍스트 얼라인 정렬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내부가 지금 몇 글자를 가지고 있냐? A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A가 감싸고 있는 이 한 글자. 얘한테는 지금 글자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정렬하는 거 필요 없고 내부 자체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니까 이 A라는 글자를 다 가운데로 정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뺄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 div 있는 A한테는 제가 width를 100픽셀 줄게요. 근데 여러분 잘 되나요? 저게 한 100픽셀 넘을 텐데, 아니 100픽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자 200픽셀 줘볼까요? 좀 더 크게. 안 먹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먹을까요?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니까? 인라인이니까. 블럭이던 인라인 블럭이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먹어요. 자, 100픽셀로 다시 줄일게요.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다? 여기서 호버까지 했죠? 그러면 이 div 밑에 있는 A 호버 하고 컬러를 레드로 하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CSS 정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같은 태그 중에서 뭔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다. 그럼 최대한 위쪽에 놔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A도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 위에다 모아놨죠. 그리고 웬만하면 nev, 그 다음 nev A 이런 식으로 부목격을 먼저 써주세요. 가장 큰 틀부터 잡고 그 다음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정확히 따지면 div 요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A 쓰고 그 다음 A 또 꾸며줄 거 있으면 꾸며주고, 그냥 기본적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야 됩니다. CSS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막 이게 갑자기 막 여기 갔다가 또 얘가 뭐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같은 부류끼리 뭉쳐있는 거 보려면. 그래서 정렬은 최대한 같은 단락에 얘는 얘끼리 뭉쳐놓고 얘는 얘끼리 뭉쳐놓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답 예시가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잘하신 건데, 잘 보시면요, A에다가 지금 막 너비 주고 있죠. 그쵸? 너비 주고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A한테 지금
약간 레이아웃의 도구로 쓰이게끔 만들었습니다. A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A는요, 정말 단순히 텍스트를 감싸는 역할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좀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를 천천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 이거는 내부 말고 div를 바꿀게요. div.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보통 이런 건 단락으로 묶어줄 땐 섹션 태그를 많이 씁니다. 섹션 태그. 섹션 플러스 div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섹션 하나랑 div 3개. 네, 잘 보세요. 전 마크업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거를 묶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3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소괄호를 친 거랑 안 친 거랑, 소괄호를 안 쳤을 때 그냥 섹션 플러스 div 곱하기 3 하면은 섹션 하나가 먼저 만들어지고 div 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섹션이랑 div 쪽을 묶어주면은 요런 것들이 곱하기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금 다르죠? 그쵸? 잘 보세요. 근데 이제 div가 아니라 저는 뭘 쓸 거냐면 요런 걸 쓸 겁니다. 요런 거. 근데 이런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곱하기 7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뭘 만들려는지 아시겠죠? 일일이 다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앞에다 뭘 붙여주면 된다? 맨 앞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은 다시 다 지웠다가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섹션 밑에 A 태그 하나 있죠? A 태그. 그쵸? 그 다음 A한테는 href 샵 인데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의도랑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제가 메뉴 아이템 이라고 쓰고 탭을 해보면 여러분이 원한 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묶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젠코딩을 써서 이렇게 좀 한 번에 만들면 좋긴 한데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서 아까처럼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메뉴 아이템 뭐 이거 글자 쓰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SS 딱 다 지우고 우선 생각해보면요, 뭐 어차피 모든 A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거 같죠? 근데 막상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난 그래도 막 아무리 풀스택으로 가도 나중에 백 쪽에서 할 건데 라고 해도 나중에 프론트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백엔드도 이거 작업해요. 풀스택으로 일하는 거니까 약간 구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작업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여기 반 자체가 백엔드 반이 아니라 풀스택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모든 A한테는 컬러 블랙이랑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이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 잘 보세요. div 밑에 있는 A
이거 먼저 꾸며보겠습니다. A, div 밑에 있는 A, 얘한테 폰트 사이즈 4rem,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도 좀 주겠습니다. 한 -2 픽셀, 5픽셀? 한 요정도? 얘도 좀 붙어있는 것 같아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얘를 가운데로 보내려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젠 될까요? 안 될까요? 나 분명 A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는데 왜 이거 가운데로 안 가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백그라운드 색깔 칠해보세요. 이걸 칠하는 거는 굉장히 영리한 생각입니다. 왜냐? 영역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A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A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얘들이 갈 곳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A한테 주는 게 아니라 div한테 줘야 됩니다. div한테 A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요. 왜냐? div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다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네한테 지금 부모가 없는데 저는 이걸 잠깐 잘라내기 해서 내부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부 밑에 이런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내부한테 내부 밑에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한번 칠해볼게요. 레드. 자, 여러분 섹션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근데 얘가요, 우리의 의도대로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섹션의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니까? 그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한 줄에 나오게 하려면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쵸.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위드 130픽셀 이 정도는 줄게요. 이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를 주겠습니다. 다 두꺼워졌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줬지 섹션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게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를 볼드를 했을 때 얘가 아니라, 이 짝대기가 아니라 메뉴 아이템 얘네들까지 다 같이 볼드가 됐습니다. 그쵸? 저 분명 내부한테 줬는데요. 그럼 내부의 텍스트인 이 섹션, 얘랑 이 막대기랑 이 섹션만 바뀌어야 되는데 A 안에 있는 것까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 안까지 다 바뀐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릴 건데, 자, 내부가 뭐 하면은 뭐 자식들한테도 이 안에 있는 애들도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A가 섹션을 따라했고 섹션이 내부를 따라했다. 그러니까 일부 특성은 부모를 따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렇게만 아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자,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밑에 섹션 밑에 A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를 줘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사용자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딱 이 글씨만 클릭했을 때 링크가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기 그냥 자체를 클릭했을 때 이동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글씨가 만약에 한 두 글자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 두 글자를 클릭하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근데 실제로 클릭되는 부분은 이 블루, 파란색 부분입니다. 딱 글씨만큼만 감싸고 있죠. 그쵸? 그럼 이 빨간색 여백은 뭘까요? 바로 섹션의 너비인데 이 여백은요 지금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클릭도 안 될 거면 이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딱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클릭이 되는 줄 알고 딱 여기 눌렀는데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는 굉장히 작은데 부모는 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저는 지금 이 빨간색 구역까지 A가 다 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줄어들던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부모 너비랑 자식 너비랑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 그냥 부모의 너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딱 그냥 애들이 알아서 차지할 수 있게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0까지 키운 건데 근데 또 키우니까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럼 첫 번째, 부모가 줄어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 부모 말고 자식까지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안 되죠? 여러분 분명 섹션한테 위드 130 했을 때 먹혔어요. 근데 자식한테 130, 그러니까 A한테 130 줬을 때 왜 안 되죠? 대충 감이 오시죠? A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이니까.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위드가 안 먹잖아요. 이제는 이게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위드 값은 먹을 테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됐죠? 제가 원하는 대로 됐나요? 잘 됐죠? 이제 여기도 클릭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코드일까요? 일단 원하는 대로 되긴 됐습니다. 결과물은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이걸 보고서 이거 너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130 말고 한 150 픽셀까지로 늘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늘려야겠죠. 그래서 부모 너비 늘리고 어떻게? 자식 너비도 또 늘려야죠.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막상 늘리고 보니까 150은 생각해보니까 그냥 좀 너무 넓은 것 같네요. 그냥 다시 130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또 줄여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너비가 계속 바뀌면은 우리가 몇 개를 챙겨야 된다? 2개. 분명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는 뭐 150까지 늘렸는데 하나는 안 늘리고 이거 고객한테 보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부모의 너비가 늘어나고 줄어들었을 때 자식도 알아서 따라가면 좋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제가 말했겠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너비를 부모한테 딱 줘요. 그리고 자식의 너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근데 이거를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블럭은 부모가 나에게 준 공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끝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비가 너무 넓어요,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만? 부모만 딱 바꿔주면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자식은 그거에 맞게 알아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된다? 자, A한테 호버 했을 때 컬러가 레드가 되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A 말고 섹션한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섹션이랑 A랑 너비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부목격이 또 했을 때 이게 잘 먹는다 하면은 부목격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한테는 지금 A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A한테 무리한 일을 시키고 있나요? 아까는 막 A한테 막 위드값 잡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A는 딱 자기가 할 일만 할 수 있게. 이 너비 같은 거는 부모가 잡는 거예요. 부모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